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수학 4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76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를 알아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수를 비교하면서 뺄셈의 방법과 나눗셈의 방법 이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은 뺄셈은 비교하는 두 양의 관계가 변했고요. 그 다음 나눗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B는 이 방법 중에 무엇을 살펴볼지 한번 문제를 읽어봅시다. 지혜네 모듬은 물 3컵과 포도 원액 2컵으로 포도주스 1병을 만들었습니다.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을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포도주스 1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만큼 컵을 색칠해 봅시다. 자, 포도주스 1병을 만들려면 물은 얼만큼이 필요한가요? 3컵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물 3컵. 그 다음 포도 원액의 양은 2컵이 필요합니다. 포도 원액은 2컵. 이렇게 하면 한 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위의 그림에 포도주스 2병, 3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만큼을 더 색칠해 보래요. 자, 2병을 만들려면 물의 양은 몇 컵이 더 있어야 될까요? 네, 3컵이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1컵, 2컵, 3컵 이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포도 원액의 양은 몇 컵이 더 있어야 될까요? 2컵이 더 있어야겠네요. 1컵, 2컵. 이번에는 포도주스 3병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물이 몇 컵이 더 필요하죠? 네, 3컵이 더 필요하네요. 1컵, 2컵, 3컵. 포도 원액의 양은 2컵이 더 필요합니다. 1컵, 2컵. 자, 이렇게 해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의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아래 표를 완성해서 두 수를 비교해 봅시다. 물의 양이 3컵일 때 포도 원액의 양은 2컵. 물의 양이 6컵일 때 포도 원액의 양은 4컵. 물의 양이 9컵일 때 포도 원액의 양은 6컵. 그 다음 물의 양이 12컵일 때 포도 원액의 양은 얼마가 될까요? 자, 그러면 뺄셈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 두 수가 빼면 빼기 1, 여기는 빼기 2, 여기는 빼기 3, 여기는 빼기 4를 하면 8. 그 다음 여기는 빼기 5가 돼서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포도주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을 비교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뺄셈을 이용해서 두 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뺄셈으로 나누는 방법은 이 두 수 관계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포도주스 30병을 만들고 싶은데 그때 포도 원액의 양을 얼마를 구해야 될까요? 하면 바로 식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눗셈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을 이용하려면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3 나누기 2가 되고, 그러면 2분의 3. 즉 물의 양은 포도 원액의 양의 2분의 3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래에 오늘 B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 땡땡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B라고 합니다. 두 수 3과 2를 비교할 때 3대 2라 쓰고 3대 2라고 읽습니다. 3대 2는, 자, 여기 중요합니다. 네모 칸 펴볼게요. 3과 2의 B, 3의 2에 대한 B, 2에 대한 3의 B라고도 읽습니다. 3대 2에서 기호 땡땡의 오른쪽에 있는 2는 기준양이고 왼쪽에 있는 3은 비교하는 양입니다. 자, 이 내용을 선생님이 좀 더 알기 쉽게 이 위쪽에다가 정리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정리를 해보세요.
먼저 B란 비교하는 양 대 기준양이 됩니다. 기준양이 뒤로 갑니다. 비교하는 양이 앞으로 옵니다. 예를 들어서 3대 2를 한번 들어볼게요. 3대 2가 있다. 자, 3대 2를 글로 나타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3과 2의 비. 3과 2의 비라고 나타냅니다. 3과 2의 비. 자, 두 번째, 3의 2에 대한 3의 2에 대한 비.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2에 대한 3의 비. 자, 여기에 별표를 쳐주세요. 3번에다가 별표 5개. 자, 무슨 말이냐? 자, B는 비교하는 양 대 기준양입니다. 그래서 기준양이 뒤로 가는데요. 3대 2는 3이 비교하는 양, 2가 기준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나타내면 3과 2의 비, 3이 비교하는 양, 2가 기준양. 그 다음 3의 2에 대한 비, 2에 대한이라고 나오면 이게 바로 기준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2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에 대한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양이 먼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숫자로 기호로 나타낼 때는 3대 2라고 해야 됩니다. 2에 대한 3의 비를 2대 3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2에 대한이 뒤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77쪽의 문제를 풀어봅시다. 알뜰 시장에서 물건을 팔면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슬기는 판매 금액 1,000원당 기부했습니다. 기부 금액과 판매 금액을 비교해 봅시다. 자, 기부 금액이 얼마예요? 300원이고 판매 금액이 1,000원입니다. 자, 기부 금액과 판매 금액의 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판매 금액에 대한, 자, 에 대한이 붙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기준량이 된다고 했죠?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 자, 그러면 여기가 기준량이 되고 기부 금액이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그럼 뭐가 먼저 오나요? 네, 비교하는 양. B는 비교하는 양 대 기준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비교하는 양이 기부 금액이 얼마예요? 300원 대 판매 금액은 1,000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판매 금액에 대한, 즉 판매 금액이 뒤로 가고 기부 금액의 비가 앞으로 옵니다. 뭐뭐에 대한이 붙으면 기준량이므로 뒤로 갑니다. 슬기는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를 1000대 300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슬기의 생각이 맞을까요? 자, 판매 금액에 대한 요게 기준량인데 앞으로 나왔어요. 되나요? 안 됩니다. 아니요. 왜 안 됩니까? 왜냐하면 판매 금액이 기준량이 되고 기부 금액이 비교하는 양이 되기 때문에 뒤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라고 했으므로 판매 금액이 기준량, 기부 금액이 비교하는 양이 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혜가 50m 장애물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은 출발점에서 30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와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의 거리의 비를 구해봅시다. 자, 보세요.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와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의 거리의 비. 자, 너무 길지만 A와 B의 비니까
3과 2의 비. 출발점에서부터의 거리와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의 거리의 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가 비교하는 양, 뒤에가 기준양이 됩니다. 그럼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30이고요. 30대. 그러면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의 거리는 총 50이니까 20. 그래서 정답은 30대 20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선생님이 정리해 준 것을 꼭 다시 읽어보면서 특히나 3번 뭐뭐에 대한 3의 비하면 이게 기준양 뒤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그럼 다 푼 친구들은 수학 익힘 50, 51쪽을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